자, 분수체 계산을 잠깐 볼 건데요. 만약에 이제 D가 하나의 정역인데요. 정역이 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역이고, D를 포함하는 체가 하나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체가 뭐 R이나 Q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Q나 뭐 R이나 C나 뭐 이런 큼직한 체가 하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D의 분수체는 뭐하고 동형이냐 하면은 A 곱하기 B 인버스들 A는 D고 B는 D 차집합 0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D의 분수체는 아시다시피 B분의 A들의 모임이죠. 이게 A, B 이 동치류였잖아요. 그죠? 이것을 뭘로 대응시켜 주냐 하면은 파이에 A, B분의 A로 대응시켜 줄 건데, 이건 뭐냐 하면은 A 곱하기 B의 인버스로 대응시켜 주는 이 함수가 동형사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습 문제 21.2 연습 문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Z 뭐 이거부터 한번 보시면 Z의 분수체는 요 Q하고 동형이 되고, 그 다음에 ZX, Z 루트 2 이걸 가지고 오기를, 이게 이제 A 플러스 B 루트 2 AB인 Z 요걸 갖고 오면 이제 여기 정의역이 되죠.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 영인자가 없고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이 생겨 가환한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의 분수체는 뭐냐? 분수체는 동형이기를 요걸 포함하는 체가 분명히 있죠. 그죠? 이게 R이 체가 되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A 플러스 B 루트 2 곱하기 C 플러스 D 루트 2의 인버스 AB A, B, C, D인 정수, 그 다음에 C 플러스 D 루트 2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C 플러스 D 루트 2는 0이 아닌 이런 것들의 모임이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이쪽은 C 더하기 D 루트 2분의 A 더하기 B 루트 2니까 이것은 어떻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루트 2 PQ인 Q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걸 보통 쓰기를 뭐라고 쓰냐면 Q 루트 2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여기 이제 이게 이꼴 된다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요것을 이런 표현으로 다시 만들 수 있죠. 예, 스타를 잠깐 확인해 보자면 스타는 밑에 거는 위에 거에 포함된다. 위에 거 밑에 거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C 플러스 D 루트 2분의 A 플러스 B 루트 2 이것은 유리화를 하면 C 플러스 D 루트 2 C 마이너스 D 루트 2 분의 A 플러스 B 루트 2 C 마이너스 D 루트 2 이렇게 되죠. 하면은 C 제곱 마이너스 2D 제곱 되고, 위에는 AC 마이너스 BD 2BD 되고, 더하기 AD
뭐죠? AD 마이너스 BC 루트 마이너스 AD 플러스 BC 루트 2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을 P분의 Q 보면 C제곱 마이너스 2분의 AC 마이너스 2BD 요거 여기는 정수죠. 유리수죠. 더하기 이쪽 하면 C제곱 마이너스 2D 제곱분의 마이너스 AD 플러스 BC의 루트 2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또 유리수죠. 그죠? 그래서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루트 2의 꼴로 나타나죠. 마찬가지 반대도 위의 꼴로 표현해 줄 수 있죠. P 플러스 Q 루트 2를 봤을 때 P를 B분의 A, Q를 D분의 C 이렇게 잡으면은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의 루트 2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BD분의 AD 플러스 BC의 루트 2 제로 루트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거 이제 ZX Z 루트 2 Z 루트 2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하나 갖고 오니까 이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QX의 분수체. QX의 분수체는 이 QX가 뭐냐면 유리계수 다항식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FX분의 QX, GX죠. 자, 그 GX분의 FX. FX, GX는 유리계수 QX. 이거 GX는 제로가 아니다 이거. 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앞으로 부르기를 Q에 이 소가로를 쓴다 이거.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가지고 채 F에 대하여 라지 F의 X 요것의 분수체를 F의 소가로 X 이렇게 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가세요. 다항식환. 이제 다항식환이라는 것은 다항식들의 환이죠. 다항식들을 원소로 갖는 환이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 이제 방정식 해의 계산이나 존재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이제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항식들의 환이 어떤 연산을 갖고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그죠? 그래서 정의 22.1에서 일단 다항식 환을 정의해 보자면 환 R에 대하여 R의 X 요거를 이제 정의해 보자면 R의 X는 A0 A1의 X 더하기 A2의 X 제곱 더하기 AI인 R이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다항식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무한합처럼 보이지만 AI들은 유한계를 제외하고 AI는 0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만족해요. 그 유한계 AI에 대해서 제로가 아니다. 그 거꾸로 표현해놨죠. 유한계의 AI가 제로가 아닌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RX죠. 제로 아닌 게 유한계밖에 없더라.
그럼 이제 이걸 다시 표현해 주기를 A0 A1의 X 더하기 AN의 XN 제곱 AI인 R 되고 이렇게 닫아주면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제로인 것은 B로 안 쓰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 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다항식을 가지고 왔을 때 fx와 gx가 다항식이 서로 같다는 말을 먼저 정의해 봐야 돼요. 이건 뭐냐면 a0 더하기 a1의 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이런 거 하고 b0 더하기 b1의 x 더하기 b2의 x 제곱 더하기 이런 거 하고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에 대하여 두 다항식이 서로 같다. fx와 gx가 서로 같다. 라는 말은 각 계수 a0, b0, a1, b1, a2, b2 그래서 ai, bi가 서로 같다. i가 임의의 i는 0, 1, 2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죠. 가끔 보면 이걸 지금 FA equal GA 임의의 A는 R 이거하고 FX GX하고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fx를 다항식으로 보고 다항식 두 개가 같다는 말은 계수끼리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거는 이제 함수값 이 다항함수로 봐가지고 이게 이제 R의 원소고 이 R의 원소로서 두 개가 서로 같은 것을 임의의 A인 R에 대해서 같은 것이다. 이게 함수로서 같은 거죠. 그죠? 이 반례는 뭐냐면은 R을 뭘로 Z5 정도로 생각해 봐요. 요것의 반례 Z5, R equal Z5에서 fx를 x 5제곱 더하기 x gx를 뭘로 잡을까요? 2x 이렇게 잡으면은 이 fx와 gx는 다르죠. 이거는 rx의 원소예요. 에 대하여 fx와 fa와 ga는 항상 같아요. 그죠? 페르마 소정리 a 5제곱은 a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잖아요. 임의의 a인 z5 그죠? 페르마 소정리 그러나 fx와 gx는 엄연히 다르죠. 그죠? 왜? 이 지금 당연히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페르마 소정리에 의해서 a equal 0, 1, 2, 3, 4 대입시켜 보니까 0일 때 0, 1일 때 둘 다 같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같다고 해서 그 함수로서 같다고 해서 다항식으로 같으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주의하시고 같다는 말의 정의는 개수끼리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다항식 fx와 gx의 합과 곱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정의하죠. 이것은 이제 시그마 ai 더하기 bi bi의 xi 제곱 i는 0 무한대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시그마 자 뭐 n 할까요? n이 보기가 n equal 0 무한대 n xn 제곱 n equal 0 무한대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냐? 여기는 시그마 ai 곱하기 bj i 더하기 j가 뭐예요? n인 것들 이런 거죠. 그죠? 여기 이제 개수가 되겠다.
xn제곱의 개수. 물론 yj는 뭐 0 이상일 거고. 그렇다면 이제 다항식 이제 요렇게 잡으면은 이 두 연산, 다항식의 두 연산 합과 곱에 대해서 하나의 환이 된다는 사실을 뭐 뒤에서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체크 안 할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degree라는 말을 차수를 정의하는데, 차수는 뭐냐면은 degree fx equal degree의 fx equal 뭐냐? fx가 a0, a1의 x 더하기 이런 모양일 때 이런 것들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맥시멈의 k라는 양의 정수, 0 이상의 정수. k는 ak가 제로가 아닌 것 중에 그런 k 중에 제일 큰 거다. 그죠? 그러려면 맥시멈이든 미니멈이든 이 자체가 뭐예요? 공집합이 아니라 해야 되죠. 무한집합이 돼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공집합이 아닌 유한집합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맥시멈을 정의해 줄 수가 있는데, 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이 k가 제로가 되는 경우는 없다. 다시 말해서 fx를 뭘로 생각해야 될까요? fx를 r의 x의 다항식으로서 0 아닌 다항식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degree라는 것은 0 아닌 다항식을 가지고 와서 0 이상의 정수로 대응시켜주는 함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맥시멈을 정의해 줄 수가 있죠. 그죠? 차수 이게 0 아닌 여기가 공집합이 아닌 유한집합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알 수 있기 때문에 degree를 정의해 줄 수 있죠. 그러면 당장 22.2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먼저 R이 환이라면 RX도 환이다 이거예요. R이 환이라면 RX가 환이 돼요. 이런 거 증명 안 할 거예요. 더하기에 대한 아벨군이고 곱하기에 대한 뭐 방군이고 분배법칙 이런 거 자 만족할 것이고, R이 가환환이면 RX가 가환환이 된다. 곱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곱에 대한 교환법칙이 당연히 성립하겠죠. 왜냐? 여기 AI, BJ를 자리를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GX 곱하기 F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 자리 바꿔도 되나요? 되죠. 이거는 AI, BJ는 다 R의 원소예요. 환 R의 원소. 그래서 환 R이 뭐예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면 요 자리 바꿔도 되고, 자리 바꿔도 되니까 이것도 자리 바꿔도 되고, 결국 곱에 대한 교환법칙 성립한다. 가환이면 가환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R이 단위원을 가진 환이면 RX도 역시 단위원을 가진 환이 되느냐? 그렇죠. 단위원이 뭘까요? 여기 단위원 1이 있으면은 1은 R에서의 1은 하나의 다항식이죠. 그래서 여기를 요 GX를 1 더하기 제로의 X 더하기 제로의 X 제곱 더하기 이걸로 봐서 곱하면 결국 여기서는 여기 XN 제곱은 AN 1밖에 안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곱한 결과가 당연히 뭐예요? 이게 항등 원소가 된다. 단위원이 된다 이거예요. 단위원. 그래서 여기 단위원이 나타나면 이 1은 1 더하기 0x 더하기 단위원이 있으면 자 fx equal gx equal 할까요? gx equal
1 더하기 0x 더하기 0x 제곱 더하기 이것은 Rx의 단위원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만약에 R이 0인자를 갖지 않으면 Rx도 0인자가 없다. 자, 이걸 만족한다면 결국 이제 R이 정역이면 다 된 거죠. R의 X가 뭐예요? 정역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뭘 이용해서? 요거 가환환 물론 뭐 이거는 이것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단위원을 가진 한 0인자가 없다. 요 2번, 3번, 4의 1번 때문에 R이 정역이면 다시 말해서 가환환이고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 0인자가 없으면 가환환이고 단위원을 가지고 0인자가 없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죠. 그죠? 그럼 요것만 체크해 봅시다. 1번. 4의 1번. 자, 5번은 이제 6줄. 6줄 좀 띄워둘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에 1번은 R이 0인자가 없으면 Rx가 0인자가 없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0인자가 없다는 말하고 뭐라 그랬어요? 요거하고 둘 다 0이 아니면 그 fx와 gx가 여기 rx 차집합 0 아닌 두 원소를 갖고 와서 에 대하여 이게 0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죠. 그죠?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뭐 이걸 여기서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오는데 그냥 0 아닌 두 원소의 곱은 0이 아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0 아닌 원소들은 A0 더하기 A1의 X 더하기 AN의 XN제곱 AN의 XN제곱으로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B0 더하기 B1의 X 더하기 BM의 XM제곱 또 여기 들어가요. 물론 0이 아니고 0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차를 0이 아니라고 둬도 되겠죠. 그죠? BM 0이 아니다. 이거. 자, 그러면 곱하면 어떻게 됐냐면은 fx 곱하기 gx를 계산해 봐요. 이것은 a0, b0 되고 나머지는 모르겠고 an, bm의 xn 더하기 m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an과 bm이 둘 다 0이 아니었어요. 그죠? 둘 다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0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0이 아니죠. 곱한 것은. 그래서 자, 따라서 R에서 이것은 AN과 AM은 AN과 BM은 R에서 0이 아닌 원소들이었기 때문에 이므로 이거 0인자가 R엔 0인자가 없기 때문에 AN과 BM이 곱한 것도 제로가 아니다. 결국 fx와 gx의 곱이 0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요 최고차 계수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차수 정리를 생각해 볼 건데, 차수 정리는 3차 다항식 곱하기 2차 다항식 곱하기 3차 다항식은 5차 다항식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fx가 와 gx가 rx의 원소이고, 요걸 이제 a0 뭐 구체적으로 써봅시다. 그 a0 더하기 a1의 x 더하기 an의 xn 제곱, b0 더하기 b1의 x 더하기 bm의 xm 제곱, 이게 rx에서 가지고 왔고, 이게 이제 0이 아니고 0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됐다면, 자, 두 개의 곱은 이제 차수가 어떻게 되느냐? 디그리의 fx, gx는 n 더하기 m. 이것은 디그리의 fx 더하기 디그리의 gx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 지우고 디그리의 fx 더하기 디그리의 gx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려면 차수니까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이제 줘가지고 여기 써봤을 때, 곱한 결과에서 차수가 n 더하기 m이 나오려면은 요게 두 개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두 개가 곱한 것도 0이 아니라는 조건을 필요로 하겠죠. 따라서 여기서 차수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R에는 영인자가 R에는 존재하지 않을 때, 이 조건이 필요한 거 아시겠죠?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R에서 영 아닌 두 다항식을 갖고 와서 곱한 다항식의 차수는 각각의 차수의 합과 같다 이거예요. 이게 차수 정리인데, 차수 정리는 요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성립하는 것이죠. 이게 1번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다 되니까 이것도 되지 않을까? R이 채면 Rx는 채다. 이거 되지 않을까? 안 되죠, 이거. 자, 그래서 이까지는 안 된다 이거예요. R이 성립하는 성질을 어디까지 Rx가 받아줄 것이냐 이거예요. 정역까지다 이거. 정역까지. 채는 안 돼요. 채는. 자,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5번. 일단 이제 5번에 1번부터 보시면은 AN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fx 곱하기 gx는 a0, b0, an의 bm인데, bm의 xn 더하기 m제곱인데, 영인자가 없기 때문에 an, bm은 0 아닌 두 원소의 곱은 0이 아니다. 이므로 디그리의 fx 곱하기 gx는 n 더하기 m 이꼴 디그리의 fx 더하기 디그리의 gx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뭐 예를 들자면
뭐 이게 안 되는 예는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fx가 예를 들어서 z6의 x에서는 fx가 x제곱 더하기 3x 4제곱 gx가 x제곱 더하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4x 세제곱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디그리에 fx 곱하기 gx는 얼마죠? 곱하면은 여기는 4x 5제곱 요거는 0이죠. 그죠? 이 뒤는 4, 3, 10이니까 z6에서 0이다. 그죠? 그래서 이점은 필요 없고 그래서 차수가 5가 되겠네요. 디그리에 4x 5제곱이니까 5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디그리에 fx 더하기 디그리의 gx는 여기는 4가 되고 이것은 3이 되는데 이게 같으냐 안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영인자가 있으면. 그래서 영인자가 없는 경우에만 이 차수 정리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체가 되면 체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발열을 R을 Q로 잡으면 그죠? Q에 대하여 R은 체지만 RX는 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한림 원소가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fx를 x 더하기 1 이런 걸 갖고 와봐요. 이건 인버스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물론 R 차집합 이제 여기에 0 아닌 다항식인데 이것에 대하여 fx, gx의 곱이 만약에 1이라고 둬봅시다. 그럼 바로 모순이 나와요. 왜냐하면 차수 정리가 있잖아요. 맞나요? 1차 이거 좀 약해 보이면은 2차 정도 해봅시다. 1차도 되는데. 자, 양변 디그리 차수를 구해보면 그 디그리는 얼마가 되죠? 디그리에 fx, gx 이것은 차수 합이니까 적어도 2 이상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디그리에 1이니까 이건 0이네요. 그럼 2가 0보다 크거나 모순이다.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이 영한이 원소인데 곱에 대한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발예를 R은 체가 되지만 RX가 체가 아닌 얘를 Q로 잡아봤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 22.2에 요 결론을 이제 확인해 둡시다. 이걸 이제 사실 조금 더 제가 내용을 좀 부풀려 가지고 소개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뒤에 그 23절 보시면은 23절. 자, 최위에서 정의된 지금 환 R에서 정의된 R의 X, R 계수 다항식들의 모임은 하나의 환이 된다는 사실. 그게 정역이면 R의 X도 정역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환 R이 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23절 최위에서 정의된 다항식의 인수분해. 자, 우리는 계속 지금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예요. 방정식을. 먼저 fx라는 유리계수 다항식을 하나 가져가 봤어요. 자, fx가 q 위에서
해를 갖는가 라는 사실을 체크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해를 갖는다면 그걸 알파로 보면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q의 x의 위의 1차 인수를 갖는다 이거예요. 위에서 1차 인수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역은 되느냐?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자, 밑에서 위로 가는 거 이걸 생각해 보면 1차 인수를 갖는다 라는 얘기는 ax 더하기 b의 gx 할까요? ax 더하기 b의 f1x 할까요? 이 꼴 fx의 꼴이다. 이렇게 a와 b는 q에 있고 a는 제로가 아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이런 1차 인수를 갖는다. 그러면 해를 갖는다. 해가 뭐죠? 에 대해서 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해가 된다. 이게 당연히 유리수에 들어가죠. 그죠? 이게 해가 된다. 옆으로 씁시다. 에 대하여 알파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에 이제 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거는 해를 가지면 1차 인수를 갖는다. 이건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어요. 해를 알파라고 두고 fx를 x-알파로 나눈 못과 나머지로 정리해보면 나머지가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1차 인수 x-알파가 1차 인수가 될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뭘 써야 되냐면은 fx가 해를 갖는다면 x-알파로 나눈 못과 나머지로 나타내고 나머지가 제로다. 결국 뭘 해야 될까요? 다항식환의 호재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호재법. 못과 나머지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조건. 그게 다항식환의 호재법이죠. 정수의 호재법. 정수환의 호재법. 아시죠? 정수는 영한 정수로 나눈 못과 나머지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정수 이렇게 됐다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건 되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1차 인수를 갖는다 했는데 이게 2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가지면 정수에서는 이게 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게 유리수 이게 뭐예요? 체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Q가 체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차 인수를 갖는다면 fx는 q 위에서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을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 qx 위에서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라는 사실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죠.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fx가 3차였으면 1차 인수를 가지면 1차, 2차의 꼴로 나타나겠죠. fx가 2차였으면 1차, 1차의 꼴로 나타나겠죠. 근데 fx가 1차였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려면 뭘 만족해야 될까요? 디그리에 fx가 뭐일 때 이렇게 되죠? 2차 이상일 때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죠? 자,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 곱으로 인수분해 할 수만 있으면은 1차 인수를 갖는다. 이것도 성립하나요? 안 되죠, 이거. 역방향. 역방향이 되려면 뭘 만족해야 될까요? fx가 차수가 2차였으면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 곱으로 인수분해 되면 1차 인수를 가지게 되겠죠. fx의 차수가 또 몇 차? 3차인 경우도 되겠죠. 그죠? fx가 또 4차인 경우는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따라서 역방향은 디그리가 뭐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예, 2차 또는 3차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뭐 물론 이런 조건들이 좀 필요하지만 그죠? 해를 갖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로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을 곱으로 인수분해했느냐 가약성을 체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다항식의 가약성을 체크하는 것은 결국 해의 존재성을 체크하는 것과 상당히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가약성이라는 것은 차수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리듀서블이라 그래가지고 차수를 줄일 수 있다. 리듀스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차수를 줄일 수 있느냐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이제 해의 존재성을 체크하느냐, 해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그 24절부터는 이제 그 다항식의 가약성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죠. 23절부터네요. 23절 뒤에서부터. 자, 봅시다. 먼저 1차 방정식이 풀리는 공간, 체 F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 F, 그 다음에 fx, gx in f의 x 두 f계수 다항식을 갖고 오면은 23.1 이거는 뭐 그냥 바로 받아들입시다. 다항식 환의 호재법. 환의 호재법. 다항식 환의 호재법은 fx가 gx가 제로가 아닐 때 제수죠. b0 b1의 x 더하기 내림 차수는 정리해 놨나요? 예, 그대로 체계대로 씁시다. bm xm 제곱 더하기 bn-m-1의 x의 m-1 제곱 더하기 b1의 x 더하기 b0. 자, 이게 제로가 아니다. 물론 m은 0 이상이 정수죠. 이면 fx를 gx로 나눈 몫과 나머지는 존재하고 유일하다. 그래서 몫을 qx, 나머지를 rx. 여기 이제 f의 x, 여기 f의 x.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fx는 gx로 나눈 몫과 나머지 rx. 여기서 rx는 제로이거나 혹은 디그리의 rx가 디그리의 gx보다 작다 이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항식 환의 호재법인데 이걸 우리 책에서는 증명을 해놨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존재성, 유일성까지. 그 다음에 자, 일단 요 결과를 23.1 동그라미 해두시고 기억은 당연히 하셔야 되죠. 고등학교 때부터 쭉 사용해왔던 거죠. 그 다음에 23.3도 동그라미 하시고 23.3
자, 여기서는 인수정리를 하는데, 자, 아까 전에 여기서 해를 갖는다. 그 얘기는 Q 위에서 1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된, 1차 인수를 갖는다. 이 두 가지 사실 필요주문 조건. 이게 뭐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인 F에 대하여 A가 fx의 해다. 그러면 x-a를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적당한 qx인 large fx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fx는 x-a에 qx 더하기 0인 거죠. 그죠?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걸 만족한다면 이건 당연히 fxa 대입시켜버리면 fα 이꼴 0이라, fa 이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역도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자, a라는 것이 fx의 해라는 것은 필요주문하기를 여기서 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죠? x-a를 인수로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서 이쪽은 자명하죠. 대입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A 대입시키면 되잖아요. 이쪽은 어때요? 고등학생 때처럼 x-a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정의해 놓고 여기 A 대입시켜 가지고 제로 되니까 R이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차로 나눈 목과 나머지. 그래서 여기서 이쪽 방향에서 뭘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23.1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다항식환의 호재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고등학교 때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23.5에서 자 동그라미 하시고 디그리 fx가 n이라고 할 때 물론 n은 0보다 커요. 이때 fx의 fx는 f에서 해를 가져봐야 차수보다 작거나 같다. 차수보다 f 위에서 많아야 n개의 해를 갖는다.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채니까 가능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F가 아니라 만약에 Z6에서 생각하면 fx 이꼴 x 아까 전에 계속 많이 했던 거 x-3x 플러스 2 이것은 해의 개수가 5개 차수 5개 너무 많죠. 4개예요. 디그리의 fx가 몇이죠? 2차밖에 안 되잖아요. 차수보다 더 많은 해를 갖게 되죠. 이유는 아까 전에 계속 해봤듯이 이게 x-1, x-2 그러니까 0 스타 0 2 뒤에 게 더 작으니까 3 2 4 3 이런 거잖아요. 4, 3, 12 제로죠. 3, 2는 6이니까 제로죠. 그래서 이 해가 뭐죠? 해가 여기 0이 될 1, 그 다음에 여기 될 2 되고 4, 5 이게 해가 된다 이거예요. 4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언제 가능하냐면은 개수대 영역이 뭐일 때? 채일 때 가능하다. 채일 때. 채일 때는 차수만큼 많아야 차수보다 작거나 같은 해를 갖게 된다. 개수를.
그러면 23.5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 뭐 간단한 건 아니지만 차수 n에 대한 수학적 기납법으로 가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n =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일 때는 fx의 차수가 1인 경우죠. 그때는 정확히 한 개의 해를 가지죠. 그죠? 그래서 n = 1일 때 성립한다. 먼저 이걸 차수 n에 관한 수학적 기납법이다 이거예요. 자, 먼저 n = 1인 경우 성립한다. 이유는 fx = degree의 fx = 0의 해의 개수는 한 개. 여기서 degree의 fx. 그죠? 뭐 1은 사실상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되죠. 그죠? 여기 1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n =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k차 다항식에 대해서는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k차 다항식 fx가 k개 이하의 해를 갖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k차 다항식은 항상 k개 이하의 해를 갖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fx degree의 fx가 k 플러스 1인 경우를 (1) 가정하면 1대 할까요? 요거 1대 먼저 이게 해를 안 갖는다면, 다시 말해서 fx 이것의 해가 f에서 해를 갖지 않는 경우는 f 위에서 해를 갖지 않는 경우는 끝났어요. 그렇죠? 해의 개수가 그 fx = 0의 해의 개수가 한 개죠. 그죠? 여기 조금 디그리 fx = 0의 해가 어디 있어요? fx = 0의 해의 개수가 한 개인 거죠. 1차일 때는. 그래서 디그리 fx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fx가 f에서 해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1 하면 해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fx = 0의 해의 개수는 0 아니에요. 0. 당연히 degree의 fx보다 이게 얼마죠? 이게 k 플러스 1이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fx가 f 위에서 해를 갖는다라고 해볼까요? 갖는 경우. 갖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은 해를 갖는다면 x-a를 인수로 가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게 k 플러스 1차가 된다면 요게 k차가 된다는 사실을 차수 정리로부터 알게 되죠. 그죠? 차수 정리는 어디 갔을까요? 아까 전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게 k 플러스 1차가 된다면 요게 1차이기 때문에 여기 1차하고 k차하고 곱해야 k 플러스 1차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k차가 되니까 이 k차는 이미 수학적 기납법이 가정에 의해서 몇 개 해를 가지죠? k개 이하를 가진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K개 이하고 한 개 보태봐야 K 플러스 한 개 이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써보면 해를 갖는 경우는 자 A in F such that F 알파 equal FA equal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때 앞에서 이제 우리 그 인수 정리에 의해서 23.3에 의해 fx는 x-a의 fnx 물론 이렇게 되고 디그리의 f1x는 fx 되고 만족하기를 디그리의 f1의 x는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의 가정에 의해 fx equal k의 해집합을 a1 a1 an ar이라 둘까요? a1 ar 이게 fx equal f1의 x equal 제로의 해집합. 여기 r은 당연히 k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수학적 기납법 과정에 의해서 이게 k차 아니에요. 그죠? 여기 k차. 그러니까 요거 개수가 뭐예요? 요 개수가 차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fx equal x-a의 f1의 x의 해집합 equal 제로의 해집합은 이것은 a1 ar 하고 여기 하나 더 보탠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k개 이하였으니까 여기 k개 이하였으니까 이하였으니까 요 k 플러스 요것은 k 플러스 1개 이하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 기납법을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자 차수 n인 다항식은 많아야 n개의 해를 갖게 된다. 체 f 위에서.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은 f가 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f가 체라는 사실을 어디 써먹었냐? 물론 뭐 다른 데도 많이 써먹었지만 지금 앞에 과정에서 사실 다 지금 차수 정리를 쓸 때도 그랬고 인수 정리를 쓸 때도 그랬고 다 체라는 조건 하에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특히 어디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것의 해집합이 요게 된다는 게 지금 F가 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체. 물론 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역이면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거 곱하기 이게 제로 된다는 말은 이쪽이 제로 되거나 이쪽이 제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만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제로 되는 게 A고 이쪽이 제로 되는 게 A1, AR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이상한 게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이기 때문에? 개수도 영역이 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23.5까지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23.6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23.6은 이것도 동그라미 해둡시다. 23.6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뭐 그냥 딱 적당한 그 길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서 유한체에서 요 조건을 23.5
그 6을 자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동그라미 해둡시다. F 스타 하면 UF 아니에요? UF. 그죠? F 차집합 0인데, 체 F에 대해서, 체 F에 대하여, F 스타는, 곱에 대해서 하나의 군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체니까. 그렇죠? 이게 곱에 대해서 하나의 군이 된다. 이것은 곱에 대하여 하나의 군이 된다. 이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자, G라는 것이 그 F 스타라는 것을 그 F 스타 곱 이게 군인데 이것의 유한 부분군을 갖고 오면 이 G는 곱에 대한 순환군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그 갈로와 군을 구할 때 이게 이제 쓰이죠, 이게. 그래서 동그라미 해두시는 거고. 두 번째, F가 유한체일 때, F 스타의 곱. 이것도 역시 순환군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F가 ZO 같은 거 생각해 봐요. ZO에서에 대하여 ZO 스타. 이것은 그러니까 ZO는 1, 2, 3, 4, 5잖아요. 1하고 1, 2, 3, 4 이잖아요. 그죠? 5와 0 뺐으니까. 요것은 곱에 대해서 순환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요것은 뭐에 의해서 생성이 될까요? 뭐 2는 뭐죠? 2는 4, 4는 8, 8인 16. 2를 거듭 제곱하면 1, 2, 3 다 나타나잖아요. 따라서 곱셈에 대해서 순환군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3은 되나요? 안 되나요? 3도 돼요. 3, 3은 9. 자, 보세요. 3, 1은 3. 3, 3은 9. 4, 3, 12. 2, 3은 6. 다시 말해서 3의 거듭 제곱을 열심히 하면 이 다 나타난다 이거예요. 3도 된다. 4는 되느냐? 4는 4, 4, 16이잖아요. 4의 제곱이 1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4는 안 되고 2와 3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법 5에 관한 원시근이라고 부른다. 이게 소수 P인 경우에는 다 이런 원시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원시근 존재 정리로부터도 알 수 있고, 그죠? 아무튼 여기 ZP인 경우도 그대로 이제 원시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2번의 요 결과다 이거예요. 그러면 2번에 이거 1번은 자명한 얘기예요. 최정의로부터 자명하고 2번에서 1번만 알면 2번은 1번에서 자명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F가 유한체일 때 F 스타가 곱에 대해서 순환군이다 했는데 F를 유한체일 때 F 스타의 이거에 대한 유한 부분군 중에 G 자체를 F 스타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G를 F 스타의 유한 부분군 갖고 올 때마다 그것이 순환군이다라는 얘기인데 G를 F 스타 자신으로 잡아도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2번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만 알면 2번은 자동으로 알게 되는 이 특별한 경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할 거는 2번에 1번밖에 없어요. 증명이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한 증명을 하게 돼요. 자, 2번은 1에 의해 자명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번만 체크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1번은 F가 유한체일 때 F 스타는 곱에 대해서 순환군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뭘 쓰느냐 하면은 생성원을 찾아와야 되는데 생성원을 찾기 위해서 여기 있는 차수 조건을 이용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단 F 스타라는 거 G가 F 스타 곱의 유한 부분군일 때 이라면 G는 유한 가환군이죠. 그죠? 이므로 뭘 쓸 수 있냐면은 유한 생성 가환군의 기본 정리를 써가지고 가에 의해 G 곱하기를 뭘로 두느냐 하면은 G 곱하기 이것을 두기를 ZP1 R1 뭐 D1이라 둡시다. D1 ZDR이라 쓸까요? DR 플러스라고 쓰자 이거예요. 물론 여기 D1, DR은 적당한 D1, DR은 P1, R1, P2, R2, PK, R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수의 거듭 제곱들을 적당히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뭘 보일 거냐 하면은 이것이 순환군임을 보이면 돼요. 이것이 순환군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것의 생성원이 존재하면 되죠. 생성원이 뭐냐 하면은 아마도 이게 1 이것에 생성되지 않겠어요? 항상 그래왔죠. 그래서 이것을 생성함을 보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의 위수가 D1, DR임을 보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ZD1 ZDR 요것이 1 요거임을 보이자. 보이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1, 1, 저것이 위수가 D1, DR과 같다라는 사실을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M이라는 것을 두기를 디그리에 1, 1 이걸로 두면 요것은 1,1의 그 디그리는 요것의 LCM이에요. LCM의 D1, DR 이거다 이거예요. 그죠? 일단 요것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디그리의 1, 땡땡땡이 요것이 G의 위수와 같다. D1, DR의 위수와 같다. D1, DR의 곱과 같다. 이걸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다시 말해서 이게 1,1,1이 이게 이제 ZD1, ZDR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ZD1, ZDR이 이에 의해서 생성 1, 요걸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순환군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G하고 동형이었으니까 G도 순환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이제 1, 이것의 위수가
요 D1, DR이 된다는 사실을 유도하는 거. 요걸 체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제 D1, DR의 위수, 1,1의 위수가 D1, DR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자면, 자, 요것은 일단 D1, DR의 곱보다 작아요. 그죠? 근데 요것은 모든 원소들은 여기 모든 원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D1, DR의 곱만큼 여기 위수 디그리만큼 더하면 제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D1, DR하고 G의 위수가 같고 그 다음에 이 G의 위수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X인 G로서 X의 M승 이꼴 1이 되는 이런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같은 이유가 중요해요. 이게 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G의 모든 원소들은 N번 거듭 제곱하면 1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G의 모든 원소들은 N번 거듭 제곱하면 1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모든 원소들은 N번 더하면 0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 모든 원소는 N번 더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모든 원소는 N번 거듭 제곱하면 1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집합이 같은데 집합이 같은 이유는 요 집합 같은 이유가 A1, AR에 N번 한 것이 이게 뭐예요? 0,0이 된다. 임의의 A1, AR인 ZD1, ZDR 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같아지는데요.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x의 m-1 이꼴 제로라는 것은 이 방정식이 차수가 몇 차예요? 차수가 m만이에요.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차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m이 디그리의 뭐죠? x m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게 m이잖아요. 자, 여기서 뭘 써먹었어요? 아까 전에 맨 마지막 23.5 해의 개수는 차수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m보다 크거나 같다, m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으니까 중간에 다 똑같은 값이 되죠. 따라서 디그리가 뭐예요? 1,1인데 그게 m이고 동시에 D1, DR이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 두 개 같아지는 거죠. 결국 이제 순환군이다. 여기까지 나오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기하당식 해가지고 211페이지 그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 오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